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돼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선거비용 재공고 등 혼란이 우려됩니다. 총선 전인 내년 1월 31일에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농민조합원 250만 명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전남에서는 현 순천농협조합장 등 2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가 지명되면서 이낙연 총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총선 출마를 비롯한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관심사입니다. 검찰이 고흥 수변 노을공원 조성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건설업체 등의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입지자들도 당국도 모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대립 속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던 입지자들의 등록이 끝나면 선거운동의 신호탄격인 치열한 대민 접촉이 예상됩니다. 특히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의 특성상 정치 신인들의 이름 알리기는 물론 중진들의 재도약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정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선거운동이 제한적이다 보니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치러진 두 차례의 선거에서도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조치 건수가 증가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 범죄 행위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발견하신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선거구 획정까지 지연되면서 국회가 선거 행정의 비효율성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다 보니 앞으로 선거구 획정 여부에 따라 선거구와 선거비용 재공고 등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획정 기한을 훌쩍 넘긴 가운데 연동형 비례 대표제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이 이어져 조속한 선거구 획정은 기약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각 당은 상관없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오만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을 지양되기 위해서 이 법에서 좀 더 강제적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매번 제기되는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도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으로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등에 이번 총선 판세를 가름하는 중요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오늘 도내에서는 2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6시까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17명, 민중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해당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와 문자메시지 전송 등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정당별 경선에 참여한 뒤 낙선한 예비 후보자들은 해당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네, 총선에 앞서 당장 다음 달에는 이른바 농민 대통령을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모레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전남 지역 출마자 예정자들도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합원 250만 명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 다음 달 31일로 확정됐습니다. 모든 조합장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번 선거도 대의원 290여 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집니다.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전국적으로 10명 안팎. 이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3선에 성공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순천 농협을 이끌고 있는 강성채 조합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더 큰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도 알고 지역 농협도 알고 큰 조합 잘 운영했고 여기에 미국 종합처리장 전국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선의 문병환 보성농협조합장도 출판 기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뛰어듭니다.
순수한 농업인 출신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좀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부터는 예비 후보자 제도가 도입돼 선거운동 기간이 한 달가량 늘었습니다. 다만 직전 중앙회장 선거 당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이성희 조합장을 포함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출마가 예정된 데다 경북 등 일부 지역의 대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남 지역 출마자들의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성채, 문병환 조합장 양측은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등 농업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다시 한번 전남에서 농협의 수장이 선출될 수 있을지 농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어제 윤리심판회의에서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당명을 따르지 않았던 점과 동료 당원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윤리심판회의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부당한 징계였다며 재심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회 내부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가 지명되면서 이낙연 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으로 복귀해 내년 총선을 위해 뛰겠지만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특히 호남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총리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7개월 역대 최장수 기록을 날마다 새로 쓰고 있는 이 총리를 대신할 후임 총리 후보를 지명하면서 대통령은 아쉽지만 놓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의 폭넓은 신망, 자신의 정치 이런 표현들은 다분히 대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리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전남도지사에 당선됐지만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대선 후보급으로까지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잇따른 사이다 발언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총리가 모든 국정을 통할 운영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 검찰, 법무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둡니까?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 그러면 칭찬했을까요? 대통령을 도와 내각을 총괄하며 대선 주자급으로 성장했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야를 통틀어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면 민주당으로 복귀해 총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이전에 전남 지역구보다는 정세균 후보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 출마해 야당의 거물급 인사와 맞붙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 전국의 선거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총리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는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면 대중들의 관심과 지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대권 가도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 광양항에 대한 미세먼지 규제가 내년부터 한층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여수 광양항 등 전국 주요 항만과 항로를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특히 내년 9월부터 이들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광양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설 확충과 지역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 관광진흥협의회는 최근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 관광객 550만 명 달성을 위해 수변 공간과 산림 자원을 중심으로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관광진흥협의회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문기구로 전문가와 관광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LG U+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하는 등 통신사들의 케이블 방송 인수 합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통신 3사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위 수익성 떨어지는 콘텐츠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역 방송에 대한 공적 영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파, 특히 지역 방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MBC 방송 광고 매출은 5년 새 35%나 감소하는 등 지역 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을 돕겠다며 만든 정부 발전 기금이 있지만 40억 원 남짓한 예산을 43개 지역 방송사들이 쪼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광고 수익의 급감으로 인해서 지상파 사업 시장 내에서의 교차 보조는 이미 한계에 봉착을 했고, 반면 국내 유료 방송 플랫폼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LG U+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현재 정부 심사를 받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와 T 브로드 간 기업 결합이 성사되면 통신 3사가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들 통신사들이 수도권 위주의 대형 콘텐츠에만 의존한다면 앞으로 지역 콘텐츠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통신들이 최소한의 역할,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지역성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것들도 사라지게 될 거다. 이에 따라 지역 방송을 위한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요즘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언론이 살지 못한다면 지역 민주주의마저도 또 지역민들이 의 권력 감시 기능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희망연대, 언론노조는 지역 MBC와 민방, 케이블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와 정부의 지역 방송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고흥 수변노을공원 조성 사업 당시 특정 건설사와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개발업체에게 이득을 주며 국고에 3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전 고흥군청 간부공무원 5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A씨와 공모한 혐의로 전 고흥군청 공무원 48살 B씨와 41살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 건설사에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팔아넘기고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작물 보상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광양항에 정박해 기름을 공급받던 3만 톤급 파나마 선적 화물선에서 벙커CU 77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해경 경비함정과 민간 방제선 등 선박 13척이 급파돼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기름을 공급받던 과정에서 부식된 파이프 덮개가 파손돼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꿈지원 특별장학금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됐던 순천 지역 초등학생 10명이 각 분야 멘토와 함께 지역의 한 독지가가 기탁한 1,000만 원을 활용한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학생들은 언론인과 예술가, 과학자 등 다양한 꿈을 가진 초등학생들로 선발됐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의 지원 분야에서 일하는 멘토들과 함께 꿈찾기 활동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단법인 여수산단 건설업협의회 김종기 회장 외 회원사 일동 200만 원, 여수 365섬의 낭만포차 150만 원,
순천시 도사동 호반베르디움 101동에서 106동 주민 74만 3천 원, 순천시 향동 8통 옥천 현대아파트 주민 62만 원, 순천시 도사동 호반베르디움 107동에서 111동 상가 주민 50만 2천 원, 여수시 국동 대주아파트 주민 35만 5천 원, 여수시 충무동 자치위원회 31만 8천 원, 고흥군 도양읍 매동마을 주민 30만 2천 원, 녹동 오구마을 주민 30만 원, 장기마을 주민 25만 원, 여수시 문수동 통장협의회 20만 원, 여수시 여천동 7통 반월마을 주민 20만 원, 순천시 서면 구룡마을 주민 20만 원, 화정마을 주민 19만 4,400원, 여수시 국동 5통 주민 19만 원, 순천시 서면 구상마을 주민 18만 원, 고흥군 도양읍 선창마을 주민 11만 2,020원, 광양시 옥곡면 수평마을 건강체조팀 10만 원, 순천시 서면 당천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남면 학동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문수동 한평한우 생고기 직판장 곽영근 10만 원, 연암초등학교 전교생 9만 1,300원, 여수시 문수동 5통장 황영심 7만 원, 여수시 문수동 4통장 주순심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여수 지역에서 나오는 공사장 대형 폐기물은 사전 신고와 검사 절차를 거쳐야 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사전 신청을 받아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매립장에 반입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대형 폐기물의 배출 수수료도 기존 54단계에서 103단계로 세분화되고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도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에서 30%로 인상 적용됩니다. 순천을 새로운 혁신 교육 도시로 만들자는 비전으로 민관이 함께 기획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시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지원센터는 오늘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새로운 혁신교육도시 순천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마을교육 공동체의 성과와 사례 등을 공유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순천 지역 청소년들이 발간한 출판물을 소개했고 지난 한 해 동안 마을교육 공동체가 진행한 마을학교 활동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여수의 대표 청년몰인 꿈뜨락몰에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들이 대폭 보강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꿈뜨락몰의 기반시설 정비에 모두 13억 원을 투입해 재단장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케팅과 운영 프로그램도 대폭 보강해 옛도심 청년몰의 안정화에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7월 지자체가 주도해 여수 중앙쇼핑센터 2층에 문을 연 여수 꿈뜨락몰은 청년 상인 점포 27개로 구성돼 있으며 올 초 지상파 방송의 상가 활성화 프로그램에 방송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39일간 국가정원 서문광장과 습지센터를 중심으로 순천만 국가정원 별빛축제를 개최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인 오는 24일과 25일에는 젊은 층과 어린이 관람객의 호응을 받을 LED 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번 별빛축제는 공룡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나이트 사파리와 별빛으로 물든 국가정원 야간 경관, 실내 연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전남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3년까지 4,771억 원을 들여 현재 2,500대 수준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를 3만 대까지 확대하고 충전소도 확대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 국고 보조 사업은 시군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대당 도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24,600여 대, 2020년 8,900여 대를 폐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부인의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려 한 현역 도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